오늘 토의는 과학기술연구의 소프트웨어 활용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에서 그 컴퓨터가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예를 몇 개 지금 준비했는데요. 대형 강입자 충돌기라고 몇 년 전에 이거 만들 때 블랙홀 만드는 실험한다고 그래서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이제 루머가 들어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이게 둘레가 27km인 충돌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랑 프랑스에 걸쳐서 있는 거고 여기서 1년에 30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실험을 한 결과로서. 그리고 피크 때 초당 10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이걸 갖다 실험만 할 게 아니라 이거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센터한테 데이터를 나눠주고 분석을 하라고 이제 의뢰를 하는데 올해 우리나라도 여기에 저희가 티어 1에 들어갔다고 신문에 났었죠. 생물학에서 뭐 게놈 그 시퀀싱이라고 그래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한 사람한테 1000불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00불짜리도 있고 이미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게 그냥 이제는 그 경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을 분석하려면 한 1.5 테라바이트 정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주로 그냥 스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 이게 유전자니까 A, G, 뭐 T, C 뭐 이런 그냥 그 시퀀스가 1.5 테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텍스트 파일로 1.5 테라를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이즈가 어떤 건지 조금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대부분이 이제 스트링을 매칭하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하고 매칭하고 합쳐서 조합하는 거 등등의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알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오픈 소스로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뭐 10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오픈 소스로 나와 있고 뭐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뭐 이런 일들은 좀 할 수가 있겠죠. 요새의 과학 연구 전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실험실에 예를 들었는데 생물학인데 하고 있는 분야가 한 이런 6가지 정도의 분야가 있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이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소팅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오픈 소스를 가지고 기본적인 러 데이터를 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냥 오픈 소스 갖고 처리를 하면 연구가 안 되니까 통계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는 이제 R을 이용을 해서 그 분석을 하고 수학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거나 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파이썬이나 펄을 가지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생물학 연구실은 70%가 드라이 익스피리먼트고 30%가 웻 익스피리먼트. 웻 익스피리먼트는 이제 옛날 스타일의 이 실험이죠. 이게 뭐 시험관도 쓰고 뭐 하여간 어쨌든 이 재료를 어떻게 정제를 해갖고 기계에 넣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 가지고 하는 나머지는 이제 한 70%가 드라이 익스피리먼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 개발 예산을 적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이 전 세계의 6위고 그 다음에 그 GDP 대비로는 뭐 2위다 뭐 이런 자료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GDP 대비는 엄청나게 높은데 뭐 GDP 대비로 높다는 게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16조 정도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는 것만 2013년에는 한 17조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7.7조로 발표는 돼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추세로 계속 R&D 예산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우리가 뭐 6위권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걸 이제 투자처별로 보면은 미래부가 한 30% 좀 넘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한 20% 정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쓰고 있고 교육부에서 쓰고 있고 그렇게 쓰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2012년 건데 항목별로 보면 뭐 논문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수량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 특허도 수량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여러 가지 수치가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화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12년에 확 올라갔어요. 이 사업화
하는 레이트가 이게 이렇게 딱 보기에도 통계적으로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뭐 갑자기 3배가 늘어났으니까. 보통 상품화했다고 그러면은 팔리든 안 팔리든 상품화했으면 했다고 쳐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평가 상태가. 그래서 시장이 안 돼서 못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2012년에 굉장히 좀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 추적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강화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연구했던 사람,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옛날에 했던 걸 이렇게 합쳐갖고 좀 낸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는 건수나 이런 거보다는 뭐 좀 오차가 많긴 하지만 돈을 보면 되는데, 기술료 징수 액수는 상당히 리즈너블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연구비는 16조 원을 썼는데 기술료는 한 1.8% 정도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건 뭐 당연히 다이렉트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기술료가 징수되려면 그 전에 연구를 했었어야 되니까. 근데 연구개발비는 그냥 리니어하게 꾸준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갑자기 그게 뭐 바뀐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업화 성공률이 우리가 낮은 거죠. 그래서 연구개발 결과에 있어서 2013년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 조사한 걸 보면은 한 90% 정도로 과제를 하면 성공했다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업화 성공률은 한 20%.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사업화를 성공했다는 거는 한 4.4%.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사업화나 성과를 경제적으로 가시화하는데 조금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 뭐 이 데이터는 당연히 정부에서도 계속 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성과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꾸준하게 지금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뭐 하나는 이제 공공연구소에서 19만 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5만 4천 건이 휴면 상태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살려서 사업화를 좀 촉진해 보자. 근데 이런 어프로치가 전부 다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미시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주면서 창업을 해봐라. 너네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아 이게 시장이 안 열렸다. 그러면 시장 열 때까지 조금 더 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사업화에 성공시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이런 그 좀 당근도 주면서 하는 조금 미시적인 정책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당연히 계속 꾸준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화가 아니더라도 이 기술 확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술 확산이라는 부분에 기술 이전이 있고 기술 지도가 있고 기술 평가가 있는데, 기술 이전도 보면은 대부분이 기술 지도예요. 형식이. 그러니까 기술 이전은 실제로 업체나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기술 그 업체가 이제 상품화를 해야 되는 거고, 기술 지도가 대부분입니다. 뭐 사업화는 당연히 좀 비율이 적죠. 그것도 뭐 당연히 추진중인 게 많고 완료된 건 적고 뭐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죠. 사실 기술 지도라는 거는 이렇게 그 컨설팅 해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하는 것도 카운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연구자가 연구 끝난 다음에 활동한 거 그냥 적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데이터들로 봤을 때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좀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료 사업화의 기여도가 별로 높아 보이지 않고, 현재 뭐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그 발표드릴.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그 다른 기관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좀 촉진해 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공개에 적극적인 사람들한테 좀 쉽게 할 수 있고 문제가 안 생기는 식으로 이제 기반 환경이랑 제도가 있어야 될 거고, 그를 통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뭐 똑같은 거를 여기저기서 개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나 데이터가 오픈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버그가 있거나 이럴 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품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가 빨리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좀 성장이 되지 않을까. 결국 전체적으로 사업화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그냥 사장시켜 두지 말고 좀 그냥 공유하는 식으로 하자, 뭐 공개하는 식으로 하자. 이게 이제 기본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어떤 연구자분들은 이거 나 사업화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공개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사업화해서 성공하면 배가 아프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연구자가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논문이나 특허 등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는 그 프로텍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카피한 거는 그 공개했을 때 라이센스를 정해서 그 만약에 누가 상품화에 성공하면은 뭐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게, 그 기존의 그 오픈소스 소사이어티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식이죠, 그게. 지금 사실 보면은 연구 결과를 제출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도 다 제출하고, NTIS라는 그 조직에 결과를 다 제출하면은 NTIS에서 저작권위원회에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는 다 저작권위원회에 현재는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마 CD-ROM 형태로 돼 있겠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자산뱅크라는 곳에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공개되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뭐 여기에 보니까 대충 제안서나 보고서에 일부분 정도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개요, 개발 기간, 표준의 리스트, 뭐 이런 식의 그 텍스트 레벨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뭐 내가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물론 굉장히 노력을 하면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요청을 하고 저작권위원회에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 수행기관에 요청을 하면은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불편해서 그 별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국내 이제 전문가랑 자문회의도 하고 뭐 인터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과학기술 연구하는 분들이 뭐 결과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전원이 다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게 이게 어떤 형태로 공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여파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건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뭐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뭐 핵심 기술은 제외해도 좋다. 일부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해서 그 부분은 그 바이너리로 오픈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좀 깊이를 낮춰서 샘플 라이브러리를 넣어갖고 제공하거나, 어쨌든 소프트웨어 전체 중에 뭐 핵심이 되는 부분이 실제로 경쟁력이 있고 숨겨야 되는 부분이 5%도 안 되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0.1%가 안 되는 부분만 숨기고 나머지는 다 공개한다. 근데 그것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숨기는 거고, 실제로는 다 공개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뭐 제일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자가 굉장히 그래도 찝찝하다 그러면 뭐 본인이 알아서 이제 컷오프를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선택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는 뭐 무조건 내라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연구자가 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 부분을 좀 감출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융통성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그 과학기술 연구하는 분들이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그 팀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외주를 줘서 그 부분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초부터 배워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하려면 여러 가지로 이제 오버헤드가 듭니다. 최소한의 오버헤드는 들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걱정이다라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소시켜 줘야 되겠죠. 그리고 핵심 노하우의 보호.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장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공개될 거냐, 어떤 걸 공개할 거냐, 연구자가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거라고 하면 사업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다. 뭐 1년 안에 혹은 3년 안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 산출물은 이제 무조건 공개하자는 거죠. 사업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건 굉장히 그 커머셜에 가까운 수준으로 코드를 개발을 했다는 거고, 그거는 3년이 만약에 지났다 그러면은 그 코드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상용으로는,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사실 공개해도 남들이 참고용으로 쓰거나 이렇게 뭐 그런 것뿐이지, 그거 갖고 다른 사람이 그대로 써갖고 사업화를 성공한다, 그게 된다 그러면 정말 이상하고 그 원래 사업화한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공개를 위한 추가 작업에 대한 이슈로 제기됐는데, 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과도기적으로는 좀 지원을 해주거나 좀 퀄리티를 좀 낮춰서 그 제출할 수 있게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과제 계획에 의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의
그 일정이나 비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된다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랑 데이터 공유 방안이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는 이미 작년에 추진이 됐어요. 예산 확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연구의 데이터는 지금 공유하는 것이 이제 의무화되는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중요한 게 범위인데, 공식 산출물만이 아니라 이 연구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부수적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하자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툴, 매틀랩이나 뭐 이런 거에 그 커스터마이즈한 프로그램들, 데이터 처리하거나 그런 유틸리티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툴들,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서 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쓸 수 있게 여럿이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만 달랑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된 문서, 그다음에 뭐 샘플 데이터나 샘플 프로그램 돌려서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픈 소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어프로치죠. 오픈 소스 쪽에서는 뭐 당연히 내가 공개한 거를 딴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 그 자기가 딴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일단 이 과제가 일단 제안이 돼서 사업화하는 식으로 이제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 기존에는 과제가 끝나고 기술 이전을 해서 사업화를 시키거나 혹은 뭐 연구원이 창업을 해서 진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패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부에서 사업화 촉진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창업하면 뭐 연구비 지원을 한다거나 뭐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거 기술료 같은 거나 그런 데서도 이제 좀 띄어서 펀드를 만들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데, 끝날 때 산출물을 제출해라. 즉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식 비공식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산출물을 제출해라라는 게 조금 달라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패하면은 그냥 공개로 전환하는, 공개로 그때 가서 전환하려니까 오프라라고 그러면 뭐 대부분 안 할 테니까 과제 종료할 때 제출을 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죠. 공개하는 경우에는 일단 가장 장려되는 건 이제 일반적인 공개 사이트에 공개하는 겁니다. 퍼블릭 사이트에 뭐 소스포지나 깃허브나 이런 이제 많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그게 이제 불편할 수가 있어요. 뭐 거기에 룰을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된 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다운로드 횟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을 올린 거, 그다음에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는 기록,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공개된 거의 품질이나 공개한 그 연구자의 그 기여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음번 과제 심사에 반영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할 때는 내가 이 과제에서 나올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어떤 거라는 걸 명시를 해서 제안서에 실제로 심사할 단계부터 고려를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는 뭐 공유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CCP4G라고 해서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이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갖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연구도 하고 같이 과제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외국에.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그런 식의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업화의 경우에도 이게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 끝나고 나면은 사업화 계획을 내고, 그다음에 커미트먼트를 1년 안에 받고, 3년 안에 사업화 못하면은 뭐 실패로 판단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미 다 추진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공개하는 부분만 조금 넣어서 미리 소프트웨어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제대로 실시가 안 될 때는 이제 공개로 전환한다, 이런 것만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창업도 거기에 참여해서 성공하면 그냥 성과가 난 거고, 실패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그 공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뭐 평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공개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개선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제 좀 인터랙션을 많이 하느냐. 근데 어쨌든 미니멀하게는 이런 걸 위해서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옆에서 계속 좀 다듬어주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에 대한 평가나 관리나 추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개선을 하는 사람, 그 어떤 업무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좀 과학기술 연구하는
하는 결과물을 컨버전하기 힘들 때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과제로서 참여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연구 인력을 좀 확보하는 기능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뮤니티나 정기 학회라든지 워크숍 등의 행사를 통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정보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제도만 있고 이제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생각으로는 뭐 기존의 키스티 같은 조직이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나이파 밑에 있는 공학센터도 그런 비슷한 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고려를 해볼 수 있고, 뭐 다른 기관이라도 어쨌든 이런 일을 전담하는 어떤 조직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